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을 전공하고 간호사라도 일했었고 22년째 보건교사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나이는 대략 짐작을 하실 텐데요. 이제 내년이면 50이 되고요. 그전에는 젊어서 몰랐는데 40 넘어가니까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아팠냐면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약속을 했는데 병원 가야 될 일이 잦아지니까 취소를 하고 병원을 가고 그런 일들이 잦아지면서 진짜 삶의 질이 바닥을 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던 찰나에 상식에 기반한 식단을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그런 식단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채식 위주로 골고루 먹어라. 운동을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것들 제가 다 받아들이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학교 출퇴근할 때 막 자전거로 출퇴근도 하고 걸어서도 출퇴근하고 그게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나이 40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데 건강하라고 하는 지침대로 정말 더 열심히 하는데 점점 나빠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였죠. 그래서 그 식단을 하고 상식에 거의 반대되는 그런 식단을 시작하고부터 삶이 완전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죠. 내가 너무 모르는 분야니까 이렇게 실수했던 거 다시 이제 극복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한 6년 정도 됐나?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방법을 나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 정말 작은 시행착오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도 제가 3년쯤 지났을 때 확신이 생겨서 보건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한테 가르쳐 줬고 저의 시행착오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더 고마워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겪지 않고서는 모르는 것들이니까 자기가 겪어야만 아는 것들을 제가 먼저 겪고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제가 누워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그때가 43살 때예요. 제가 왜 정확히 기억하냐면 경주 포항에 큰 지진 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였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식단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단 진짜 며칠 만에 새벽 5시에 눈이 번쩍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보통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하면 되는데 2시간이나 남잖아요. 그래서 출근 준비하기 전에 2시간을 멀뚱멀뚱 있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며칠 지켜보던 남편도 부러우니까 동참을 하더라고요. 그 뒤로 쭉 저와 함께 이제 식단도 계속 하고 있고 효과도 같이 누리고 있고 그래요. 당연히 이제 상식에 이제 좀 반하는 고기를 듬뿍 먹는데 근육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그 고기의 모든 부분 내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그러니까 노즈 투 테일이라는 외국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먹는 거죠. 동물의 모든 것을. 그래서 그 비타민 미네랄까지 필요한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래서 에너지가 뿜뿜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그 채소를 많이 먹고 육식은 조금 멀리하라 안 좋다라고 하는데 지금 되게 반대되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날씬하시고 피부도 너무 좋으신데 감사합니다. 이게 왠지 고기 먹으면 살찔 것 같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살이 빠졌고 얼굴은 저 통통해졌어요. 물론 제가 강연할 때 그 비교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사실 흑역사 사진 사람들이 잘 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느라 애먹었는데 그거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최근 사진은 뭐 실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비교하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 식단을 할 때는 가공식품을 일절 배제해야 돼요. 특히 그 식물성 씨앗기름 그것들이 가공식품에 들어가지 않은 데가 없어요.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가공식품 다 빼야 되고 뭐 탄수화물 많고 뭐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씨앗기름이 가장 큰 문제고요. 채소를 제가 정말
정말 즐겼었거든요. 왜냐면 기존 의학에 충실히 따르다 보니까 삼겹살 먹을 때 그거 살코기만 남기고 막 지방 떼먹고 화지방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고 채소 막 그 산채 비빔밥 이런 거 엄청 좋아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가장 첫 번째가 지금 최종적인 식단 말고 그 전에 이제 처음 16년도에 바뀌는 식단에서는 채소를 허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니까 물론 에너지 뿜뿜하고 좋아진 게 많아요. 지방을 많이 먹고 포화 지방을 먹지 마라 했다가 먹으니까 이게 몸에서 너무 좋아하는 느낌 있잖아요. 에너지가 막 나면서 그랬는데 그 장의 문제, 설사 막 폭풍 설사라고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찾아보고 연구하다가 발견을 한 거죠. 채식이 문제였구나. 왜냐하면 그 채소에는 딴 움직일 수 있는 동물들은 포식자로부터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자기들을 잡아 먹으러 오면 얘네들은 땅속에 뿌리를 받고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전을 하는 거죠. 나 먹으면 이렇게 아프니까 나 먹지 마. 그 먹으면 그 식물마다 이제 종류마다 다 그 독성의 그 강도는 다르겠지만 먹으면 다 이제 탈이 나게끔 만들어서 자기를 포식자로부터 보호를 하는 거죠. 그 독소가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 쌓였던 거죠. 그래서 장이 회복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고 지금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바로 또 장에 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장이 한 번 망가진 사람들은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런 시행착오를 그 노하우를 정말 자신있게 전달드릴 수가 있어요.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만 바꿔도 충분히 날씬해질 수 있는 거죠. 사실 경험이 없고 정말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주어진 대로 내가 선택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제가 너희들 그런 그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에서 만든 가공식품을 너희들 가서 네 주머니에서 돈을 틀어서 주어진 대로 사 먹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니? 노예 같지 않니? 이제부터 선택의 자유를 누려라. 네 몸이 건강해지기 위한 음식이 무엇인지 마트에 들어가서 잘 보고 골라서 그 자유를 누려라. 그래서 강연에서 제가 챌린지를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 강연에서 그걸 다는 못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짧은 기간이니까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그런데 책에 자세히 적을 거고 그 다음에 책으로만은 안 될 경우에는 이런 챌린지를 저랑 같이 하면서 또 하면 예, 제가 정말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사는 것부터 어디서 사는지 맞아요. 어떻게 하면 싸게 사는지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주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체력이나 그 자기의 인사이트의 변화를 느끼시면서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 변해가는 걸 보면 너무 기쁘죠. 40 안 넘으셨지만 40 넘어가면서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 체력의 한계. 맞아요. 그리고 그 좌절감 때문에 느끼는 우울감.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때. 진짜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은. 맞아요.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 맛을 알아. 그 맛있는 그 양념과 얼마나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하겠어요. 이걸 유혹하기 위해서. 그 돈을 뺏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 그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뺏어서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이는 가공식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너무나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그거를 빠져나오는 데는 우리 자기개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자기개발할 때도 완전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아는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힘들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식단도 똑같아요. 식단. 내가 그 알지 못했던 식단을 알았어.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알았어. 근데 또
못 빠져나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주어진 게 너무 편하고 익숙하고. 너무 익숙하고 맞아. 안락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하고 똑같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식단 그렇게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고, 그래서 도전해야 되고, 그러고 이제 벗어나서 이게 습관이 되면 너무 만족스러운 거죠. 너무 맛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가공식품들이 입맛에서 다 빠지고 나면 이 건강한 식단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그 건강한 식재료로 건강하게 요리해 먹는 그 조리법도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즐겁죠. 제가 육체전쟁이라는 SBS 스페셜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거기 3부작인데 제가 거의 3일 촬영했거든요. 학교에서 촬영하고 집에서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단하는 사람들의 모임까지 3일 촬영했는데 저희랑 싸워서 먹는 거를 학교에서 찍었어요. 그거를 보면 아마 그 도시락이 어떻게 먹는지 나올 거예요. 너무 궁금하다. 정말 붓기는 한 며칠 만에 빠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지방은 이게 그렇게 빨리 빠질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살찔까, 이렇게 먹으면 살찌지 않냐고 하는데, 우리 육식을 고대부터 해왔던 육식을 하는 그 동물인 사람이 그 채식을 했을 때 그 채소에 있는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우리 몸은. 그래서 그렇게 채식 위주로 해왔던 사람은 몸이 진짜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던 거죠. 저같이 고기는 진짜 회식할 때 한두 번 먹는 게 다고, 고기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회식에도 어쨌냐면, 제가, 사람들 다 고기 구워 먹고 하는데, 나중에 왜 밥 볶아 먹거나 매운탕 나오는 거, 그런 거로 배 채웠었거든요. 그랬던 식단이 몇십 년을 하니까, 몸이 필요한 영양분을 못 받아들여서 제가 예전 사진 보면 캐골 바가지 같단 말이에요. 지방을 안 먹어주니까 지방을 뺄 수 있는 데는 다 빼다 쓴 거예요. 필수 영양소인데 이런 우리가 세포를 재생하고 그 비타민들을 이렇게 흡수하고 이게 대사를 위해서 돌리고 하는 다 필요했던 그 지방을 안 먹어주니까. 그래서 세포가 그때 기능의학 그 병원에 가니까 그러니까 증상을 치료하는 그 의학이 아닌 그 원인, 그러니까 환경이나 어떤 식생활로 해서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게 하는 그 원인을 찾아서 이렇게 해결하는 의학을 기능의학이라고 하거든요. 그 의학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그 원장님 말씀이 세포가 기아 상태래요. 그리고 물이 탈수 상태, 물이 하나도 없대, 세포 안에. 그래서 제가 물 많이 마시는데요? 많이 마시라고 권하니까, 권장식단이니까. 그랬는데, 그 물이 다 세포 외액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을 그렇게 많이 자주는 거. 이게 충분히 써여져서 몸에 써여지고 다 돌아서 이제 찌꺼기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몸에 못 쓰이니까, 그런 영양분이 없어서 못 쓰이니까, 이게 다 빠져나오는 거야. 다 빠져나오는 거야. 먹어도 아무 성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몇십 년을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 아파졌어. 그래서 이 식단이 너무 좋다는 걸 이해했어. 그리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몸이 얼마나 기뻐서 날뛰겠어요. 와,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 이러면서 마구마구 흡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골이 단단해지고 근육이 단단해지고 막 신체를 재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일시적으로 살이 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완전 흡수를 할 거 아니에요. 와, 기회다. 막 이러면서 그렇지만 그게 이제 다 차고 건강해지만 이제 전쟁 상태는 끝났구나. 너무나 평화롭구나. 언제든지 이런 영양소가 들어오구나. 꾸준히 해주면 그때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필요한 것만 남기고 몸은 너무나 이렇게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라서 쓸데없는 거 달고 다니고 싶어 하지 않아요. 딱 필요한 것만 달고 다니고 이렇게 가볍게 에너지 뿜뿜할 정도만 알아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럼 필요 없는 것좀 다 빠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 없는 이상한 식품, 가공식품, 특히 식물성 씨앗기름, 지금 우리가 식용유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안 먹어주면 그걸로 인해서 식물로 인해서 그 식물성 씨앗기름 또는 씨앗에 그 독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식물성 씨앗기름이나 씨앗에는 더 많은 독소가 들어요.
있거든요. 왜냐하면 씨앗이 뭐예요? 동물로 따지자면 새끼잖아요, 새끼. 그럼 새끼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얘한테는 더 보호를 하기 위해서 독소들을 엄청 함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터득한 노하우가 그 사랑하는 저의 지인들이 저 때문에 불편해하는 게 싫더라고요. 어느 순간. 나는 저런 거 안 먹어. 난 가고 싶으면 안 먹어. 난 이렇게 먹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먹어. 이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되게 좀 불편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터득한 노하우가 뭐냐면 365일 중에 뭐 회식, 파티, 명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손꼽아 보니까 한 20일에서 30일 정도예요. 그럼 365일 중에 30일이면 얼마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최대한 골라서 내 나름대로 골라서 먹지만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자유롭게 같이 즐기는 거죠. 치팅데이라고 하면서. 치팅데이 좋은데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서로 그런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런 데서도 그렇게 위배됨이 없이 같이 어울려서 또 돈독해질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게 또 하면 한 3일 정도 또 내가 하는 식단으로 클린하게 하면 또 금방 돌아와요. 그게 이제 오래되면 지속되면 좀 문제가 있겠죠. 제가 이번에 이제 휴직을 하고 프로젝트 하는 모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캘리스 뭐 이런 자기 개발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 너무 모임이 많아서 진짜 한 달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붓고 막 체중도 이렇게 증가하고 한 달을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예전에 한 번 그리고 한 3일 정도 또 클린하게 하면 금방 돌아왔던 몸 컨디션과 몸무게 이런 것들이, 붓기 이런 것들이 잘 안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조금 덜 돌아온 것 같아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 근데 뭐 또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돌아갈 거니까. 저 6년을 배웠으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저의 모든 것을 그 짧은 시간이지만 다 드리고 싶고 최대한 가져가시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월 22일 토요일 1시 분당 판교 청소년 수련관에서 저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